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특히 기차로 하는 여행은 낭만과 감성을 자극하죠. 울산실록에서도 특별한 여행을 떠나봅니다. 설아 씨, 여기 보이죠? 네,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설레요, 선생님. 여기에 오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행 갈 것 같은 여행? 그런, 네. 맞아요, 오늘 여행 갑니다. 어디로 여행 가는 거예요, 선생님? 아주 멀리. 지금 이 안에 들어가서 KTX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타임머신을 타고 2만 년 전으로 갑니다. 2만 년 전이요? 아니, 여기에 그렇게 긴 아주 먼 곳으로 여행 갈 곳이 있다고요? 이곳이 바로 울산의 시작, 신화리, 신화가 시작된 곳. 그것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났던 무궁무진한 옛날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네, 함께 가보시죠. 네. 빛나고 번성하는 새로운 마을이란 뜻을 품고 있는 신화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그 흔적이 지명에 남아 있습니다. 신화리, 이 이름부터 범상치가 않은데 신화리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말 그대로 신화죠, 신화. 근데 뭐 한자로 보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는 아닌데 그리스 로마 신화, 단군 신화 이런 신화는 아니지만 이름이 지명이 또 신화예요. 신화가 시작된 곳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 마을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실제로 땅을 파왔을 때는 거의 한 3만 년 전부터 있었던 마을 같은데 우리 어떤 역사 시대 이후에도 상당히 오래된 마을. 예전에는 이곳을 쌍수정이라고 했어요. 쌍수정이요? 쌍은 두 개죠. 두 개, 쌍. 수는 물 숫자잖아. 물이 두 개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많은 지역에 가면은 쌍수, 양수, 두물머리 이런 지명들이 많거든요. 바로 이것도 그런 쌍수를 가진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것만큼 교통의 요지였고 물산이 풍부하고 교류가 아주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여기 들어서서 이렇게 평평하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전부 구릉지였어요. 강가를 중심으로 야트막한 산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람 살기가 아주 좋았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2010년 이곳에 역이 들어서면서 신화리는 울산을 드나드는 관문이 됐는데요. 재미있는 건 옛날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울산역이 있는 이곳은 옛날부터 교통이 발달해서 이 울산역이 지금 들어선 건가요, 선생님? 바로 이 울산역이 있는 자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관통하는 길들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바로 조선시대에 부산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길,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굉장히 중심된 도로가 이곳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을 잇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곳은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고 조선시대에는 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 있었죠. 조선시대 역에는 뭐가 있었을까? 기차? 기차, 말. 그렇죠. 말. 역참이라고 했거든. 울산의 대표적인 역참이 바로 이제 잉보라고 있었고 강곡이 있었고 부평이 있었고 구라가 있었고 잉파가 있었고 이런 역참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이 울산의 지금의 교통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울산역이 있던 곳은 바로 태화강 강가이기 때문에 요지잖아. 그런 것들이 다 기인이 돼서 오래전부터 역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있었죠. 그런데 이곳에 KTX 울산역이 들어서지 않을 뻔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KTX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쭉 고속철도가 만들어질 때 울산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부선 고속철도 가운데 동대구에서 경주로 빠져서 동해안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 하나 더 신설이 됐죠.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때 경주와 울산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여기에 근천 쪽에다가 역을 세우고 울산에 역을 안 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범시민들이 울산 시민들이 전부 서명을 하고 머리띠 메고 데모를 하고 이래가지고 울산역 반드시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역이 바로 이 울산역.
울산역 근처에는 아주 귀중한 유적이 하나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유적과 유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울산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유적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 이건 언제 발굴된 건가요? 그래도 눈썰미가 있네요. 이곳에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울산역이 이야기했다시피 비교적 늦게 지정이 됐거든. 그래서 이곳이 2007년도에 한국문물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이곳에서 이제 발굴 조사를 시작합니다.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표 조사를 하거든. 그때 2007년도부터 3년 동안 지표 조사를 했죠. 왜 3년이나 걸렸냐면 처음에 2007년도에 이 땅을 파보니까 땅 속에서 어마어마한 게 나왔거든. 울산은 비교적 아주 옛날에 귀중한 것들이 늦게 발견됐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울산은 그저 그냥 공업시설, 산업단지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뭔가 개발을 하면서 땅을 뒤지니까 옛날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울산의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라는 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어떤 건가요? 이 시간에 내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울산실록을 통해서 많이 소개했어요. 대표적인 첫 번째가 1970년도에 천전리 각서, 네. 두 번째가 71년도에 방구대 안각화 등등이 쭉 많이 발견됐죠. 그리고 청동기 유적이라든지 금단리 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한 것들이거든요. 특히 옥현 유적은 벼농사 유적으로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곳에는 정말로 구석기, 이 한반도에서 잘 보이지 않던 구석기 유물들이 대량으로 나왔어요. 구석기는 어떤 시절이냐면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이상 된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빙하기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인류가 삶이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만들었던 삶의 흔적이거든. 그것이 울산에서 별로 안 나왔어요. 나온 곳은 딱 옥현, 무고동에 있는 옥현 유적하고 이곳, 이 두 군데거든요. 거기다가 여기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석기 유적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각 다양한 시대별 유적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구석기 시대의 유적을 가운데는 석기 제작 공장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청년의 유골이 나왔어요. 아마도 이 유골 주변에 있었던 물건들을 볼 때는 지배자였다. 왜? 세형 동검도 나왔거든. 세형 동검도 드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적과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이곳에 발굴이 3년이나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죠. 신화리 유적은 울산의 역사를 새로 쓰게 했는데요. 발견 당시만 해도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선사시대 취락지로 밝혀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것이 구석기 시대 주거지 특징인 옹집이죠? 그렇죠. 집인데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울산을 가장 대표하는 유적, 집자리 이거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있죠. 예, 이름이 바로 울산형 집자리잖아요. 울산형 집자리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붙어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울산을 대표하는 청동기 유적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울산에 대부분 나와 있는 울산형 집자리는 환호거든요. 환호. 동그랗게 집을 짓고 그 주변에 우물 파가지고 물길을 내놓는 이 환호 유적이거든요. 근데 KCX 울산역 앞에서 나온 집자리에는 사각형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보면은 낙동강 문화권, 경북에서 내려오는 경주 문화, 스라블 문화권 이런 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 말은 역사 시대쯤 오면은 가야 시대 그리고 신라 시대 이런 문명이 함께 공존했듯이 그 전에도 저쪽 중국 쪽에서 들어온 문명과 북쪽에서 흘러들어온 문명이 한꺼번에 뒤섞였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집자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된 집자리나 이런 것들이 한 1000여 되면 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열쇠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주거지도 발견됐는데 아직까지 못 풀었어요. 그건 어디에 어떤 용도였는지 이런 것 잘 못 풀어냈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유추하건대 이곳에서 엄청난 세력을 가진 어떤 부족 국가 같은 게 있었고 그 부족 국가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결국 그 세력이 이 은양 지역이 옛날에 거지화연,
또 옆에 굴화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세력들과 함께 섞여 가지고 하나의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걸 유추할 수 있죠. 두 강을 따라서 여기에 문명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집자리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넘어서 밀양 쪽에도 구석기 문명이 발견이 됐거든요. 밀양 쪽에 낙동강에 있는 구석기 유적과 태화강 쪽에 있는 구석기 문명은 분명히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학계의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리 유적이 고고학계에 관심을 끌었던 건 석기 때문이었는데요. 석기 공장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고 많은 석기가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석기 공장이었던 만큼 발견된 유물이 정말 많았겠네요. 그렇죠. 유구 유물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이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들이 쏟아진 게 많이 없어요. 대체로 1900년대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많이 발견이 됐는데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구석기 유적이 어디냐면 경기도 연천의 이 아실리안 주먹도끼 알렉 보인이라는 미군 병사에서 발견된 이 주먹도끼가 세계 고고학자들을 다 흥분시킨 유명한 발견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충청남도 공주석장리. 공주석장리에서 이게 유물이 쏟아지면서 아 남한에도 구석기 유적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쪽 그 밑에 남쪽에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울산 신화리에서 3만 년 전의 구석기 유물들이 막 쏟아져요. 바로 여기서 지금 나타났네요. 그렇죠. 특히 이곳에서는 석기 시대에 다양한 석기류를 만들었던 공장 같은 흔적이 나온 거라. 그게 뭐냐, 몸돌들이 되게 많았어요. 몸돌이 뭐냐면 격지라는 자그마한 도구, 돌로 만든 자그마한 도구들의 큰 몸뚱이가 되는 돌이거든, 몸돌. 이 몸돌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도구들을 만들었던 석기의 제조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것. 그럼 한 1,500개 넘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신석기 유적들, 청동기 유적들.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이 바로 세형동금. 이 세형동금도 한반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세형동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북방 문화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반도 한국형 동금이라고 이름이 지은 건데 그것이 바로 울산 신화리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이 한국형 동금을 가진 어떤 세력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 세력이 결국은 나중에는 울산의 중심된 세력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신화리 유적은 옛 모습이 잘 남아있어 생활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유적인데요. 울산의 역사를 약 3만 년 전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신화리의 옛 마을 규모에 비해서 남아있는 흔적들이 조금밖에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서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곳이 예전에는 큰 산, 구렁이 100m 되는 산도 있었고 강가가 돼가지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굉장히 좋았던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에 나온 유적과 유물들이 비교적 아주 현대, 2000년대 이후에 쏟아진 거죠. 그것도 KTX 울산역을 지으면서. 만약에 울산시에서 하는 무슨 공사에서 이런 게 나왔다면 여기에 좀 더 근사한 전시관도 짓고 했겠죠. 그런데 코레일이 역을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역이 중심이 되고 나온 유적과 유물들은 자기들 입장에 귀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 옆에다가 저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은 데다가 관리도 안 돼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지금 그런 흔적들을 관리 주체가 울산시라면 좀 달라지겠는데 관리 주체가 코레일이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를 우리가 울산시로 넘겨받든지 해가지고 울산을 찾은 사람들이 야 울산에 오니까 정말로 3만 년 전의 구석기 문화가 있다. 그런 걸로 딱 보고 울산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집자리와 무덤, 우물, 석기 등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선사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울산 역사의 기원이 담긴 유적입니다. 울산실록의 신화리 유적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신화리는 그야말로 울산의 신화, 아니 대한민국의
구석기 문화의 신화를 간직한 곳. 3만 년 전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유구나 유적들이 분포되어 있었던 굉장히 역사적으로 훌륭한 곳. 너무나 우리가 간직해야 할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 바로 그렇게 기록하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울산의 고대사를 간직한 곳인데요. 우리가 그만큼 잘 간직하고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역사의 시작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곳. 신화리 유적입니다.